환율이 1,500원을 넘겼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고요? 숫자로 보면요. 1년 전 환율 1,300원이었을 때랑 지금이랑 같은 200만 원 월급인데 실질 구매력은 이미 13만 원이 줄었어요. 매달 13만 원씩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 2026년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그날부터 딱 15일 만에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겼거든요. 근데 이거 단순한 전쟁 탓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 환율 폭등 이 세 개가 도미노처럼 연결돼서 지금 내 월급, 장보기, 대출이자, 해외여행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어요. 이번이 이전 위기들과 다른 게 딱 세 가지 있는데 그걸 알면 지금 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거든요. 같이 따라가 볼게요. 2월 28일이었어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뜨기 시작한 날이. 그날부터 딱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하루 100척 넘다가 89척으로 뚝 떨어졌고 브렌트유가 119달러까지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어요. 15일 만에. 근데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국내 자산 1조 8천억 원을 빼갔어요. 숫자로 보면요. 그게 하루에 1,200억 원씩 빠져나간 거예요. 이란 분쟁은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이번이 다른 게 딱 세 가지 있어요. 원화가 구조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것, 위기 때 달러 빌려올 창구가 막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것. 이 세 개가 겹쳤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이란 전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오래된 폭탄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들어봤을 거야. 지도 펼쳐보면 진짜 좁아. 최협부 폭이 33km밖에 안 돼.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야. 근데 이 33km짜리 바닷길로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량의 20%가 지나가. 하루 2천만 배럴. 이 석유의 80%는 한국, 중국, 일본으로 와. 호르무즈 33km는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에요. 이 혈관 하나가 막히면 에너지, 식품, 공산품까지 연달아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중동산이 70.7%야. 그 중동산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해. 결국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67%가 이 33km에 달려 있어. 3분의 2야.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냐? 봉쇄가 한 달만 지속돼도 한국 원유 도입 차질이 9천만 배럴이야. 비축유가 208일분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가용 기간은 그보다 짧다는 얘기도 있어. 그리고 석유만 문제가 아니야. LNG도 20%가 호르무즈를 통과해. 가스비 얘기야. 비료 원료인 요소랑 황도 50%가 호르무즈 통과야. 비료가 비싸지면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수입 식재료도 따라 올라. 에너지 충격이 마트, 장바구니까지 오는 경로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브렌트유가 119달러까지 갔잖아. 리터당 가솔린 2,200원대야. 환율 1,500원에 유가 119달러. 이 두 개가 동시에 치면 주유비도, 가스비도, 수입 원자재도 다 같이 올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 92에서 94%짜리 나라가 받는 충격이 그 정도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에너지 충격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한국이 이 충격에 유독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이 유독 이 충격에 약한 건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숫자로 보면요. 전 세계 결제 시장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예요. 세계 무역의 절반 가까이가 달러로 결제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화는요? 0.1%예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GDP의 90%가 넘는 나라예요.
먹고 사는 게 거의 다 수출입인데 정작 우리 돈은 국제 무대에서 아무도 안 써요. 이게 첫 번째 약점이에요.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달러를 빌릴 창구가 없어요. 2025년 9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상설 통화 수합 맺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미국이 거절했어요. 통화 수합이 뭐냐면 위기 때 달러 좀 빌려줘 하면 빌려주는 안전망이에요. 2008년, 2020년 코로나 때 이게 있었으니까 한국이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대신 스위스랑 2026년 3월에 갱신했는데 규모가 18조 5천억 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환율 방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예요. 세 번째, 자, 여기서 핵심인데 M2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이에요. 이걸 GDP로 나눠보면 한국은 153.8%예요. 미국은 71.4%고요.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2배 넘게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희석돼 있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오를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방어막이라면 외환 보유액이에요. 지금 4,276억 달러.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1997년 IMF 때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두꺼운 방어막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면 환율이 오를 때 한국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 생활에 얼마짜리 충격이 오는 건지 숫자로 보면요.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 게 딱 200원 차이예요. 근데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15.4%야. 무슨 의미냐면 수입품 가격이 그만큼 더 비싸진 거예요. 월급이 200만 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수입 원자재가 들어간 식료품이며 공산품이며 전부 이 15.4%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해요.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약 13만 원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월급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장바구니는 더 직접적이에요. 유가가 119달러면 가솔린 리터당 2,200원대가 됩니다. 거기다 수입 식재료, 공산품 원가, 배송비까지 다 연동돼요. 도시가스 요금도 예외가 없고 마트 장 보러 갔더니 예전보다 1, 2만 원씩 더 나오는 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 계산 결과예요. 대출자 입장은 좀 더 복잡해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가 걸려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한국 총부채가 6,500조 원이에요.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그렇다고 낮추면 원화가 더 떨어지고 물가가 더 올라요. 연준도 3월에 동결했어요. 같은 이유로.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은 낮아요. 해외여행이나 직구는 숫자가 단순해요. 달러당 200원 더 얹히면 1,000달러짜리 여행 경비가 20만 원 더 나와요. 항공권 100달러, 숙박 500달러, 쓸 돈 400달러. 그냥 20만 원 추가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 도미노는 이미 내 지갑에 도착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실제로 뭘 할 수 있냐고? 세 가지만 말할게. 첫 번째, 달러 자산으로 일부 옮겨 놓는 거야. 워런 버핏이 지금 전체 자산의 31%를 현금으로 들고 있어. 투자의 규제가 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한테 그 말은 이렇게 들려야 해. 가처분 자산의 20, 30%는 달러 기반으로 바꿔놔라.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 MTS 열고 해외 주식 탭 들어가면 돼. 거기서 달러 환전하고 QQQ나 타이거 S&P 500 같은 ETF 그냥 매수하면 끝이야. KB, 삼성, 키움 다 되고 10분도 안 걸려. 두 번째, 환테크 기본 세팅. 지금 환율이 1,500원이면 솔직히 달러 사기엔 이미 늦은 거야. 근데 사이클이 있거든? 환율은 올랐다가 내려와. 1,400원대로 내려오는 구간이 오면 그때 달러 통장에 분할 매수해두면 돼. 달러 통장은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앱에서 바로 개설 가능해. 환율 1,300원대가 매수 구간, 1,500원대는
환망 구간. 이 감각만 갖고 있으면 충분해. 세 번째, 당장 생활비 새는 구멍 막기. 유가가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도 같이 올라. 정액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봐. 그리고 수입 식재료 쓰던 거 있으면 국산 대체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나. 대형마트 PB 상품도 지금 시점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번 위기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알게 됐으면 충분해요.